본 연구에서 신종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간편결제나 가상자산 등 이 금융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출시된 그런 상품이고요. 또한 상조계약처럼 유사금융상품이지만 그 중요성, 규모나 성장세 측면에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연구에서는 상품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니고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맡긴 자금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뭐 평가 손실을 보호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금을 보호해주자라는 것입니다. 표 1에서는 이런 자금이 기존 금융상품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결제 목적이기 때문에 은행에 요구불 예금하고 거의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서 거래소에 맡기는 예치금, 이거는 주식 채권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 맡기는 예탁금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보험성도 있는데요. 상조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약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전에 선수금을 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생명보험에서 사전에 내는 그 보험료하고 사실상 동일하다,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금융상품은 규모가 한 18조 원 정도 돼서 적지 않습니다. 이제 선수금이 약 9조 원으로 제일 많고 가상자산 예치금이 5조 원 정도로도 적지 않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조 계약 이용자 같은 경우는 900만 명 수준이라서 전 국민의 6분의 1 정도이고요. 가상자산 이용자도 650만 명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디지털 금융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뭐 P2P 대출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성장세가 주목되는 부분이 상조계약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조계약은 아무래도 사망자 수가 이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텐데, 이 사망자 수가 지금 35만 명 수준인데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가까운 미래 2060년에 75만 명까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자 수에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선수금과 상조 이용자 수도 각각 10조 원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금융상품은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자금을 수취를 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제때 고객이 요구하는데도 돌려주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그 외에도 각 분야별로 이러한 사고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별도 관리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객 자금과 업체 고유 재산을 분리해서 은행, 제3자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 규제인데, 저는 이 별도 관리 규제가 매우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이제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인데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별도 관리를 100%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조계약 같은 경우는 50%만 해도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체가 50%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업체가 일단 위기에 빠지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면 별도 관리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객 자금에 손을 대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는 그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상조업체들 중에 무너지기 직전에 이 별도 관리 규제를 위반한 케이스가 절반가량 있었고요. 전체 업체의 절반가량 있었고, 이 위반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예컨대 영국에서는 이 선불 충전금 업체 6개가 파산했는데 5개가 별도 관리를 위반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한계는 이 별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은행도 절대 망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은행도 많이 이제 무너졌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P2P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도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저축은행의 위험성은 은행보다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별도 관리는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책이다. 그래서 사고가 일단 터지면 사후 보호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이 사전 예방과 사후 보호책을 둘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특히나 이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신종금융상품 관련 고객 자금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할 텐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객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금융 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안정적인 금융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객 자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보호하고 있는 기존 금융상품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상조계약 같은 경우 일부 고객 자금의 경우에는
그 규모나 성장세나 또 고객의 피해 사례 이런 것들 측면에서 국가 경제적으로 좀 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4대 그 고객 자금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 하면은 이제 표 6번에서 이제 제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은행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하는 것처럼 신종금융상품 고객 자금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파산하면 고객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다만 이 보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체가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직접 보호 제도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은행의 별도 예치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별도 예치금하고 그렇지 않고 그 업체가 직접 갖고 있는 고객 자금하고 차이별을 두지 않고 보험료를 똑같이 매기기 때문에 위험에 비례한 예금보험료 책정이 안 된다. 그래서 보험의 기본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 입장에서는 내가 별도 예치까지 해서 안전하게 하고 있는데 왜 보험료까지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보험료가 고객한테 전가돼서 고객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간접보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보호제도는 사실상 뭐 직접적으로 보호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이 보호제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예금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은행에 별도 예치한 고객 자금, 요거는 은행에 고객이 직접 예치한 그 예금처럼 보겠다. 그러니까 고객의 예금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고객이 실소유주인 건데 이 업체를 대리인으로 삼아서 업체를 통해서 은행에 예금한 거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은행 예금에 대한 어떤 정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간접보호제도는 업체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업체나 그 고객의 그 보험료 부담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주 그 큰 문제가 있는데요. 보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별도 예치된 고객 자금만 보호를 하는데, 애당초 우리가 보호제도를 논의하는 이유는 업체가 별도 예치 의무를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 보호하는 그런 제도로서 보호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직접 제도하고 간접 제도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제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2에서 이 제도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도식화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은행에 별도 예치한 고객 자금은 간접 보호하고 그 외 나머지 고객 자금은 직접 보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억 원, 전체 고객이 100억 원을 업체한테 맡겼는데 70억 원을 은행에 별도 예치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고객 예금으로 보고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고객 예금으로 보니까 은행이 당연히 예금보험료를 내는 것이고요. 따라서 은행이 파산했을 때 이 70억 원을 예보가 보호해 줍니다. 반면에 이제 별도 예치하지 않았던 30억 원은 이제 업체가 갖고 있으니까 업체가 보험료를 내는 거고요. 따라서 업체가 파산했을 때 예보가 이 30억 원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이 파산했든 업체가 파산했든 별도 예치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고객자금 전액이 보호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근본적인 이점은 그 별도 예치된 고객 자금에 대해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면제받기 때문에, 반면에 별도 예치 안 한 위험한 고객 자금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원칙에 맞는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세 번째 이점은 이 제도가 굉장히 좀 인센티브 기제 측면에서 교묘하게 고안이 됐는데요. 업체 입장에서 고객장을 받았을 때 이거를 은행에 별도 예치하면은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별도 예치 안 하면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절감받기 위해서 대부분을 은행에 별도 예치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부담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에서도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그 보상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제 동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제한적인 손실마저도 사후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특별보험료를 부과해서 이 손실을 커버하면 되기 때문에 더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계는 실행 가능성입니다. 이 간접보호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금의 정의만 다소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ISA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 간접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금융상품이 아닌 신종금융상품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상조계약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그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체계에서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해서 실행 가능성이 당장은 낮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최근에 금융 분야가 발전한 주요 선진국을 보면은 기존의 예금보험 제도를 큰 폭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예금만 보호하던 것에서 금융 서비스 전반,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유사금융 서비스, 신종금융 상품까지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도 보호하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ELS나 DLS, 이러한 불안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국에서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금융혁신을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게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어떤 논의의 틀, 어떤 흐름과 관련해서 신종금융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보호제도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이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간접보호제도 중심으로 실행을 하다가 그 실행 과정에서 어떤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상품별로 필요성이 좀 더 특별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고에서 제시한 이 보호제도의 포괄성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단 간편결제나 가상자산이나 P2P 대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융혁신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금융혁신 상품이 나오더라도 아마 대부분 고객 자금을 거래하는 형식이 될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 본 체계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도 포괄적인 체계를 만들어 놓고 상품별로 필요성이 인정되면은 그 체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호제도를 통해서 이 신종금융 상품을 뒷단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함으로써 앞단에서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